요즘에 이제 금투세 도입을 두고 많이 논란이 거셉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 금투세 논란, 그러니까 금투세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금투세가 뭔지,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금융소득에 이게 과세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금투세가 이제 진성준 의원이 계속 그 이제 1%만 해당된다. 주식 투자해서 이제 5천만 원 수익 나는 사람들만 해당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예, 예. 그거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그 뭐랄까 지금 민주당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이런 그 법적인 사항들을 다룰 때 이제 예. 명백하게 팩트인 거는 이제 팩트로 딱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팩트 자체를 지금 왜곡하면서 얘기하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한데 진성준 의원이 특히 지금 이제 1%만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금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할 때 이제 손실의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물린다는 게 금융 투자 소득세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 그다음에 그 이제 그 CMA, RP, 뭐 CPC, 뭐 그다음에 요새 많이 하시는 ELS, ETF, 그다음에 펀드, 해외 주식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단 10원이 나도 다 과세가 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자체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갖고 이제 말 자체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이. 아, 예.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세금을 부과를 그렇지 하고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나마 다행인데 네.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큰 법률 틀상에서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그 이제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어떤 거가 있냐면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체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벌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에서 이제 22% 그러니까 220만 원을 떼고 나머지 780만 원을 주는 이런 형태인데 예. 그거를 이제 그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안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금융사에, 금융회사에, 증권사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권 계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가 미래에셋에서 계좌를 갖고 있고 삼성도 있고 한투도 있다. 이러면은 내가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 여기서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제가 적용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예. 나머지 삼성증권, 한투증권에 있는 거는 단 1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디테일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진성준 의원한테 법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예. 나랑 좀 토론해갖고 이거 좀 건설적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게 뭐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 일절 지금 대답 안 하고 저하고 토론하기가 이제 무서우니까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 고소전 얘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볼 건데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토론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다. 예, 그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지금 저 민주당 쪽에서 안 그래도 이제 그 9월 24일 날 모여갖고 뭐 이제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을 뭐 아는 사람들끼리 토론해야죠.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예. 며칠 전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의원이 이제 그 3프로 TV 나와갖고 이제 금투세 얘기해갖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네. 쭉 들어봤는데 이소영 의원도 몰라요 이 금투세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런 내용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법은 특히 세법은 디테일이 중요한데 예. 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금 입안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디테일이 엉망이라 갖고 만약에 이대로 법이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은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까지 갈 겁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투세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언제 왜 만들자고 한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오래 계셨던 이준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찬반이 크게 갈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도 좀 서로 얘기는 있었죠. 논란이 예.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명목으로 이게 통과되냐면 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걸 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예.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때 이거를 그 맨 처음 누가 어떻게 제안했느냐? 이거는 이 증권사가 자기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에 당시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제안을 해요. 이해찬 당시 대표. 이해찬 예. 당시 예. 민주당 대표죠. 근데 이게 뭐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라 본 거예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제 금융투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거죠. 근데 정부에서도 그때 의견을 냅니다. 네. 이거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익이지만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대 입장을 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서 찬성 입장을 냅니다. 그래서 1년 뒤인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통과시켰고 그때 당시에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을 원래 이제 부칙으로 달았는데 네. 막상 되니까는 이제 똑같은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량한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뭐 뭉칫돈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돈 월급 거기서 조금씩 떼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봐서 2년을 유예했고 그 2년 유예 기간이 지금 이제 곧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유예한 이 이제 금투세 도입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거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제 다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 이게 어떤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 법 자체가 양두구육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두구육. 예. 예. 지금 이 법은 금융투자 그 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 사모펀드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 관련된 규정만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나머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고 하는 그런 세부사항, 시행세칙 이런 부분들은 전혀 미비해서 네. 기존에 있는 이제 각종 그 세제하고 너무나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네, 예. 그런 법입니다. 이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9년 그 얘기를 제가 디테일을 잘 알고 있거든요. 좀 해주세요. 예, 2019년부터 제가 금투세 도입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제가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 있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2019년에 이해찬이 그 금투협회 로비를 받아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킨다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했던 법입니다. 2019년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기재부에서도 당연히 반대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1차 시도가 저지가 됐었는데 2020년에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네. 워낙 밀어붙이니까 뭐 돈을 많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워낙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기재부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통과를 시켜준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 뭐 국내 금융시장이 박살날 걸 자기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을 유예한 거예요. 자기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제 대선해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요. 이재명 그때 당시 민주당 당대표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22년 12월 달에 이게 한번 유예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유예 한번 예, 됐었다. 지금도 예. 이 사항이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뭐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는 크게 이제 이거는 좀 그런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특히 친문 수박이라고 하는 특히 네. 이제 이해찬 쪽 세력들이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요. 계속해서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입장이 바뀝니다. 예. 단 하나 사모펀드 세금 49.5%에서 22%나 27.5%로 그 세금 줄이는 부분만 지금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떤 거든 지금 다 이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 사모펀드 관련 주장 제기하셨다가 또 고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건 뭐 명백한 거니까요. 그거는 예. 세법 체계상 사모펀드 세금이 49.5%에서 최고 세율이 22%나 27.5%로 줄어드는 거는 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뭐 네. 그게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인지상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9년에 금투협을 처음 만나갖고 금투협에 속해 있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해갖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극렬 반대했던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아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갖고 뭐 명예훼손이니 거짓말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진성준 그 예. 위원장이 앞서서 그 금투세 대상자가 예. 국내 주식 투자자의 약 1,4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 예, 거짓말입니다. 네, 예, 금투세 폐지된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인즉슨 제가 기득권 카르텔이고 네. 최태원 여동생은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 옛날에 이제 저기 대장동 사건 있을 때 그때 이제 최태원 그 회장 여동생 최기원 씨인가 하시는 분이 그 대장동 그 화천대유 그 할 때 이제 그 사모 펀드를 통해 갖고 돈을 400억인가 이렇게 빌려준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사모펀드 수익자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 이제 49.5% 당연히 돈이 많으시니까 최고 세율을 지용받으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임강현 의원이 추산에 따르면 이제 13,000명 정도 된다는 건데 그분들이 49.5% 내시는 게 너무 좀 세율이 높지 않나 해서 금투세로 22%나 27.5%로 깎아준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집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이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잡아준다 우리가 책임지고 집값을 잡아줄 테니까 동요하지 말고 집 사지 마라. 그래서 집 안 사서 아직도 집이 없어요 내가. 그런 제가 기득권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태원 여동생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 위해 갖고 저한테 세금을 물린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겁니까?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따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금투세 내용을 좀 보니까 저는 이제 개미 오브 개미거든요. 완전 개미입니다. 완전 개미인데 정말 완전 개미인데 그 국내 주식 소득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인데 그 이번 금투세와 관련해서 근데 해외 주식이나 채권 뭐 채권형 펀드 등의 이제 자산 투자에는 25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외 주식 한 건에 대해서 250이 아니고요. 해외 주식, 채권, 그다음에 ELS, ETF, 펀드 다 합쳐갖고 다 합쳐서 국내 주식이 아닌 거를 통틀어갖고 25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다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파장이 클만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특정 펀드에 이제 내가 글로벌 반도체 주식 투자하는 펀드에 내가 가입돼 있다고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주식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을 거잖아요. 그 펀드 안에 이제 1그룹하고 2그룹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금 과세를 어떻게 매기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됐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이거 어떻게 그 통과시켜 갖고 여기서 세금을 걷는단 말입니까? 그럼 진성준 의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 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더구나 증권 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단일화된 세율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간편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아니 왜 이 국회의원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거래세는 지금 2025년 되면 이제 그 거래소 우리가 이제 한국 거래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2025년 되면은 거래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거래할 때마다 내던 세금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0.15%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0.15%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이제 돈 벌려고 해갖고 주식하고 해서 이제 거기 거래세 내는 게 지금 농어촌에 이제 농어촌 귀족 단체들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원래 1992년 그 이제 그 저기 김영삼 정부 당시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이제 그때 이게 도입이 된 건데 10년 일몰로. 지금 그게 계속해서 연장돼 가지고 작년에 연장해서 지금 2043년까지 계속해서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한 4천억, 5천억씩 세수가 걷던 건데 지금은 1년에 뭐 거의 한 3, 4조 정도 뭐 많이 걷을 때는 5조, 6조 정도 걷어갖고 농어촌의 귀족 정치 단체들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었거든요.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없어진다고 거짓말합니까? 그다음에 간편해진다고 이제 진성준 그렇게 의장이 얘기를 했죠. 예. 간편 안 해지고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 이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 프로파간다를 하는 게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이제 정산해 갖고 이제 빼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국민분들은 이제 아 이게 손에 났던 거 이제 증권사에서 잘 갖고 있다가 이익 나면은 그러면 그때 제하고 이렇게 해주겠지 알아서 그게 아니고요. 손실 났을 때 내가 손실 이만큼 받았습니다. 손실 확정 신고서라는 거를 손실 확정 신고서. 예. 국세청에 내가 서류를 만들어 갖고 네. 제출해야 그게 올해 손해 본 게 인정이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 해에 이익이 났을 때 거기서 감해진단 말입니다. 예. 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서류 다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 뭐 우리가 별도로 서류 만들고 하는 거 없는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은 그런 각종 서류 작업들을 매해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금 손해를 안 보려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증권사 금융기관사별로 이제 만약에 5천만 있으면은 5천만 한도가 있으면 주식할 때 그러면 내가 이제 5천만 원 한도를 이제 세금 공제를 받을 때 삼성에 1,000만 원, 미래에 2천, 그다음에 한투 2천 이렇게 내가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네.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 하여튼 뭐 딴 데서 뭐 이제 세금 더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그래서 이제 내가 돌려받아야 세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일이 자료를 다 신고해 갖고 그래서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신고 작업해야 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냐 하면은 지금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예. 아이고. 예. 2천만 명이 해당된다고요, 지금. 2천만 명이고 5월 달에 다 같이 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최태원 여동생 세금 절반으로 깎아주려고 천화동인이 이제 그때 옛날에 그 1억 투자해서 1,000억 벌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사모펀드거든요. 그 세금을 49.5에서 27% 깎아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1,000억 벌었으니까 이제 원래는 세금을 500억을 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대략 한 뭐 270억만 내면 나머지 다 갖고 갈 수 있게 해주려고 지금 추진하는 게 이 금융투자소득세법입니다. 여권은 이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이제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1%인 15만 명이 움직이는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빠져나가 있습니다 벌써. 아, 실제로 빠져나왔어요. 예. 통과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뺐다 꼼뿔리라고 그래서 선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주가가 폭락할 게 뻔하니까 절반 되는 자금이 다 빠져나가 갖고 시장이 작살날 게 뻔하니까 미리 대비해서 돈을 빼간단 말입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시장에서 있다. 예. 지난 이제 4월 1일 날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총선 승리가 좀 이제 확정되던 무렵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금투세가 그러면 도입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투자 자금을 많이 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2월 달 대비해서 지금 7, 8월에 지금 거래 대금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 있고요. 벌써 돈을 다 반은 빠져나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미 주주들 보면 지금 삼성전자도 6만 전자 돼 있고 예, 다 같은 겁니다. 미국 주식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던져가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평소 같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사야지 해서 들어와서 줍줍해서 이제 가격이 방어가 되는데 지금 금투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갖고 돈을 다 이제 증시에서 다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때리면 그냥 때리는 대로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급감한 현상 하나가 나타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떨어진 거죠. 지금 금투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대략 한 24%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24%? 예. 24% 떨어질 때 전 세계 시장도 같이 떨어졌냐? 아닙니다. 나스닥은 지난 4월 대비 지금 오히려 올랐어요. 대략 이제 이 격차가 나스닥하고 코스닥의 격차가 대략 한 27%에서 28% 정도 나는데 그게 다 진성준이 지금 주장하는 금투세 때문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그
증권 쪽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리서치센터장이나 뭐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공감대가 있는 컨센서스인데 예. 진성준이라는 사람은 주식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기껏해야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학생운동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삼선한 건데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외한이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들은 척 만척하고 주가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질 일 있겠냐? 금투세 이제 도입 안 하면 주가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깐족깐족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천만 투자자들이 다 지금 격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성준 의원님 뺐다 꼼뿔리 들어보셨어요? 뺐다 꼼뿔리가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제 프랑스 유명한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선반영이나 기정사실화. 그래서 미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시장에서는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네. 진성준 의원 뺐다 꼼뿔리 들어보셨냐고요? 네. 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런 식으로 뭐 금투세 통과되면 주가 떨어진다는 뭐 증거가 있냐? 증거가 뭐 필요해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예,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해지신 부분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학교와 관련된 부분 등등은 저희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음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이준우 의원께 또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많이 네.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네네.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도 좀 보이고 네. 이현주 의원이나 뭐 이현희 의원이라는 분도 또 말씀하셨는데 입장이 일단 갈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전당대회 때 한번 입장을 밝혔어요.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여러 후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또 우리 안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금투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정해야지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냐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모른다. 네. 두 번째 이게 입장을 밝기 곤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약간 휘둘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든다. 그때 왜 그러냐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논의할 수도 얘기하니까 no 아니다. 우리는 당초 우리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고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밖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99%가 이제 당 대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지 절대 않습니까? 권력이잖아요. 절대 예, 권력이죠.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당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게 뭐지? 지금 그 금투세 도입 반대 여론이 나오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정책위 의장이 받아서 약속 대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제대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충작용으로 뭘 하냐면은 토론회를 하자고 한 거예요. 토론회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네. 토론회 잘 안 나오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안 거예요. 되고 있는 예. 거죠. 왜냐하면 금투세 도입 반대 여론이 너무 많고 또 원내 민주당 원내에서도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반대 여론이 많은데다가 지금 토론자를 모집해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찬성과 반대 이런 구도가 잡혀야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반대야.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반대냐, 조금 반대냐 이걸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유해냐 반대냐 수준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제 조건부로 유예냐, 어떤 조건에서 유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시행한다라는 입장이 사라져 버린 거지. 바로 사라지고 이제 이런 조건에서 유예하자 또는 저런 조건에서 유예하자 이런 이제 논점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토론회가 정상적인 자기들이 기대했던 찬성과 반대 토론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어쩌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열리지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 박 작가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안 부를 겁니다. 그 토론회는 당연히. 그 국회는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토론회 제가
가면은 뭐 저기 당직자들이 길을 쓰고 맞겠죠. 아니 가셔야 돼. 가서 방청석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아니, 하실 건데. 뭐 수준이 돼야지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그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할 게 아니고요. 저한테 와서 과외를 받으셔야 돼요. 원포인트 그 수준입니다. 지금 전혀 몰라요. 지금 진성준 의원, 그 인강현 의원이 최근에 이제 인강현 의원이 그 요번에 이제 그 정책위 네. 그 쪽으로 해갖고 이제 그 국세청 출신으로 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사모펀드 자꾸 얘기하는데 사모펀드의 97%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기관 투자자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략 한 73% 정도가 73%. 되고요. 예, 네. 일반 법인 24%고 네. 개인이 3%거든요. 네. 아니 금융기관이 73%지 왜 그 97%도 둔갑을 합니까?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최태원 여동생이 만들어 놓은 투자법인 이런 게 금융기관에 이거든요. 그 연기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네, 예. 근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진성규 의원이 최근에 나와갖고 이제 그 이 사모펀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그 펀드를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이거를 왜 이 다른 식으로 뭐 배당소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건 지금 진성준 의장이 펀드의 과세 체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네. 펀드의 과세는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펀드 같으면 국내 상장 주식이 비과세니까 펀드도 비과세.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 투자되어 있으면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해외 주식 그 펀드 해외 주식 투자하는 펀드도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 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책 라인 쪽에서 이제 이게 맡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제가 봐서는 사모펀드 협회 로비를 받았다고 보는데 네. 사모펀드 업계 로비를 받아서 그러는지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하여튼 통과시켜 갖고 사모펀드 쪽의 수익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태원 여동생 같은 그런 사람들 13,000명 딱 13,000명 13,000명이요. 예, 그 사람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기 위한 목적 그 목적 하나만 지금 있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법을 통과시킨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 논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 사모펀드 얘기를 몇 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예. 사모펀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예, 저도 예. 과거에 이제 취재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람들이 저하고 뭐 대항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 사모펀드 쪽에서 그러니까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건 사모펀드 업계에서 민주당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의혹을 그렇습니다. 제기를 예, 하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분들의 그 세금 같은 거를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 업계의 로비력이 그렇게 좋나요, 이게? 사모펀드가 지금 예. 이제 전체 630조입니다. 630조. 예. 아우. 예. 예. 우리나라 1년 이상이면 해요. 예. 그렇게 많다. 지금 이 전체 이제 펀드가 대략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이제 공모 펀드가 370조, 사모 펀드가 630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공모 펀드가 더 많지 사모 펀드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사모펀드의 각종 혜택을 지난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몰아줘서 네. 그래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 땅의 부자들이 더 고액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모펀드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서 사모펀드가 지금 기형적으로 비대화돼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연간 14%인가 17%인가 이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연평균으로 많이 성장했네요. 예. 그 연평균으로 사모펀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때 공모펀드는 이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20조 원, 예. 3%밖에 안 되고요. 예. 부동산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대략 한 150조, 170조 원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제일 커요 사모펀드 중에서. 크네요. 예. 예, 그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대표적인 게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이름이 드러난 천하동인. 천하동인. 예,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 여동생이 그 들어가 있었던 그 사모펀드.
과거에 또 조국 대표 관련해서도 정경심 또 여사가 들어간 사모펀드 같은 거 있었죠. 예. 그 사모펀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사모펀드는 아니고 네.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장외 사모펀드. 주식. 예,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다 49.5% 적용을 받는데 네. 그거를 22%나 27.5% 깎아줘야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있었던 이제 우리 이동재 기자님하고도 그 관련 있는 이제 그 신라젠 사건, 신라젠. 예, VIK 그죠? 예.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예. 그런 사건들이 다 사모펀드하고 관련됐던 사건이고 그렇죠. 그 사건들의 다 뒤에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다 관련돼 있었고 이제 뭐 장하성, 김상조, 그쵸. 유시민, 네. 그 다음에 뭐 조국 마찬가지, 그 다음에 김부겸 사이가 그 이제 라임 사태 때 이제 그 테티스 11호라는 펀드에 가입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누가 같이 가입돼 있었냐면 그거는 특별 펀드였어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 중에서 특별하게 딱 3명만 들어가 있었는데 김부겸 사위, 그 다음에 이종필 씨, 라임의 주범, 예. 그리고 에스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에스모라는 회사가 이 라임 관련해 갖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에스모의 대표이사가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 저기 해외로 도피해 갖고 프랑스에서 올해 4월에 붙잡혀 갖고 국내로 이제 그 송환이 됐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 그 에스모 그렇게 3개가 들어있었던 펀드가 테티스 펀드고요. 네. 거기에서 그 나중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세금을 49.5를 22%나 27.5% 줄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심이 안 됩니까? 그거 왜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익을 더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네.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 갖고 떼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다만 세금을 많이 내 갖고 세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 좀 줄이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 얘기 했다고 지금 진성준이 저를 고소한 거잖아요. 그 토론을 수락을 하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맞고소한 거는 본인이 이제 취소를 하시겠다, 취하를 예, 예.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의가 안 왔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한 번의 제의도 없었고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예.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예. 일부 주식 카페에서는 금투세를 금지어로 지정을 하고요. 제명세로 단일화해서 예, 부르자는 예. 등 이제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주식 투자자 이제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사이트도 전반적으로 다 대동단결을 하고 있고요. 이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세대하고 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예. 아, 젊으시잖아요. 세대 포함시켜서. 예, 왜 네. 그러냐면 네. 젊은 세대하고 저하고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화동인도 그렇고 다 부동산 관련된 사모펀드잖아요. 네, 예. 부동산 관련된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뭐 부족한 거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갖고 예.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 갖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을 지금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지금 집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주식 투자해 갖고 이거 한 푼 두 푼 모아 갖고 이거 불려 갖고 이 시대를 갖고 나중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집 많이 갖고 부동산 투자해 갖고 이제 저기 저 천화동에서 내가 1,000억 벌었는데 나는 세금 500억 내는 거 나는 못 참겠고 나는 270억만 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데가 이제 거기가 DC 인사이드 이제 코스피 갤러리인데 거기 주 이제 그 이제 주로 연령층이 아까 말씀하신 20대 30대예요. 네. 20대 30대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특히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값을 우리가 막아줄게 올라가는 거 막아줄게 해서 각종 막 정책 냈지만 그게 다 역효과 나갖고 집값만 올라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20대 30대 애들이 지금 이제 출산율이 지금 떨어져갖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그렇죠. 예. 출산율 떨어진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결혼 안 하니까요.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하려면 집 사야 되는데 집값이 저런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나도 저기 이제 돈 벌어 갖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 갖고 이제 여자친구 사귀어서 나중에 결혼하고 집도 사고 이러려고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찬물을 끼얹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결국은 그 부동산 올라간 그 사람들 떼돈 벌려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세금을 절반 깎아주는 쪽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가고 있으니 이게 밀란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밀란이 안 일어나면. 실제로 이제 이 주식 그 시중의 자금이라는 건 되게 이제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렇죠. 빼딱 꼼뿔리 말씀드렸지만 4월 1일 날 딱 그 이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식은 지금 작살나고 있고요. 증시는 예. 예,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 예. 투자 자금이 빠져서 어디로 가고 있냐? 부동산 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확하게 4월 달부터 4, 5, 6, 7, 8, 9까지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코스닥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한 게 이거니까요. 진성준이 원한 게 이거니까요. 예. 그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 뭐 주주의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또 많이 이제 뭐 주주의 사실인 예, 것 예. 같습니다. 뭐 진성준 의장이 이걸 원했는지 여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좀 이슈잖아요. 요즘에 국민의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저희 있습니까? 작가님이 진성준 네. 정책위 의장이라 무제한 맞짱 토론을 꼭 진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어. 오늘 보니까 네. 진짜 듭니다. 예. 그 라이브로 중계를 하면서 진성준 지금 정책위 의장이 주장하는 게 제가 보기에 본인의 소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설명 쭉 들어보니까 뒤에 뭐가 있다. 네, 네. 라는 의혹 제기. 예, 라는 의혹을 예.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알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써준 거 읽는 거예요. 논리나 팩트를 보고도 본인이 지금 눈을 감고 듣질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작가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걸 깨줘야겠다.